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해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5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국토교통부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간 각종 규제에 막혀져 있던 바로 캠핑카 사업이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캠핑카 사업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인데요. 캠핑카를 좋아하는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귀가 번쩍 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요. 캠핑카를 대여 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법규 개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캠핑카를 대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화물차, 특수차를 튜닝한 캠핑카는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법에는요. 내 규정이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수준으로 승용차와 승합차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존재하지만 이런 캠핑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물차 및 특수차를 대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다수의 캠핑카를 빌려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일단은 지금 이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차 및 특수차를 튜닝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고요. 근데 문제는 또 빌려주는 행위는 또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3.5톤 미만의 소형 경영 특수차도 대여 사업이 가능한 캠핑카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캠핑 마니아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다만 중형 및 대형 특수차는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대신 정부는 캠핑카의 안전을 위한 장치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여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 연수가 9년이 지나면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요. 이제 낡고 오래된 노후 차량이 무분별하게 캠핑카로 이용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입법 예고를 할 거고요. 한다고 하고 일단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9월쯤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한전 이야기입니다. 한전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이 요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에 대한 요금이. 그래서 할인 혜택이 줄어도 유류비와 비교하면 경비 부담은 여전히 더 적은데요. 다만 올해 들어서 제조사들의 전기차 출시가 본격화되고 소비자 수요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전비 혜택 축소는 다소 시행 역기적 흐름이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보조 조기 소진 논란과 함께 자칫 전기차 보급 확산의 걸림돌이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한전이 다음 달부터 할인율 기본 요금을 현행 50%에서 25%, 그 전력량 요금은 30%로 해서 10%로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원래는 2017년에 이제 특례 할인 제도에 따른 것인데요. 사실 원래 이 연도에 사실은 2019년에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 소비자의 반발로 인해서 내년 6월 말까지 늦추고 이 기간 점진적으로 할인율을 축소해 나가기로 관련 규정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는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요금 25%, 전력량 요금 10%로 인하될 예정이고요. 내년 7월에는 이 혜택이 완전히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할인 혜택이 사라져도 사실 일반 유류비와 비교하면 전기차 충전 비용이 비싼 편 아님이라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그간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의 15%에서 20%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할인 제도가 일본되면 2배 이상 오른다는 관측이 되고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휘발유와 비교해 60% 수준으로 저렴할 것으로 한전은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실 전기차들이 사실은 계속 출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이거를 없애면 또 소비자 반응이 또 일부 조금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할인 혜택이 종료되면 오히려 실구매가를 더 고려하면 하이브리드 차가 오히려 나은 선택지라고 보인다는 등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떻게 일단은 예정대로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반발이 크거나 뭐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이런 논란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연장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대한전기협회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음 달부터요 정부가 국내 전기차 안전 기준으로 오늘 7월부터 기존 7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동시험, 열충격시험, 과전류시험, 충격시험, 압착시험 등이 새롭게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전기협회는요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회원 및 전기 및 에너지 분야 전문지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기차 시스템부터 안전 배터리 충전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나와 전문적인 정보와 폭넓은 최신 동향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12개 항목으로 확대되고 또 이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인 바로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와 또 전기차 안전관리 기준 개발 등을 통해 전기차의 안정성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왜 강화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EV 화재 사건 때문에 사실은 강화되었고 7월 1일부터 일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추가돼서 작년에 해서 추가돼서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을 하고요. 다만 조금 차이 나는 점은 60V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전기차 같은 거 포함이 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48V 마이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지금 이미 출시되어 판매되는 양산차의 경우 2년 유예를 거쳐서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쌍용차 이야기입니다. 쌍용자동차가 지금 여러분 다 알다시피 생존 기로에 또 한 번 서 있는데요. 이 쌍용자동차의 자구안이 사실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 최종 일단은 자구안이 과반으로 찬성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9.1%로 찬성으로 최종 가결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술직 50%, 사무직 30% 인원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내용의 자구안이 만들어졌고요. 1년 시행 후 차량 판매 상황을 고려해 1년 더 무급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년입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2년 동안 무급휴직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체 협약 변경 주기를 2년에서 3년, 또 유유 자산은 4개 추가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자구안 통과로 우호적인 조건 속에서 성공적인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생존 의지를 대내적으로 표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일단 효율적인, 일단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 M&A의 회생 절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이 자구안이.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기업 회생 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도 집중할 예정이라 하고요. 그래서 특히 효율적인 생산 및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시장 수요에 대응한 전환 배치 시행 및 정년 퇴직 등 자연 감소 인원에 대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인력 구조 조정 및 생산력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자구안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용자 쪽에서는 일단은 기술직 50%, 사무직 30%를 해당되는 인원을 잡았을 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고, 인원 명단은 그래서 7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M&A 추진 및 한영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3종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매각 주관사 선정권에 대해서는 지난 7일날 법원이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일부터 지금 킥오프 미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각 일정을 논의하고요. 이달 말에 입찰 공고 후 본격적인 M&A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이야기입니다. 산업부가요,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은 최근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 강화에 따라 전기차 및 수소차 등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또 전동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새롭게 창출하는 반면에 내연기관 엔진이나 동력 전달 부품 수요는 그만큼 빠르게 감소하면서 사양 산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를 했죠. 자동차 연구원에서 조사 결과 차 부품 기업의 약 47%에서 사업 재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냈고요. 고용 인원은 10만 8천 명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기업 900개가 줄어든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정부가요, 사실 차 부품 산업이 2016년부터 정책에 들어선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사업 전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래차 전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완성차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함께 부품 기업의 전략 수립부터 기술 개발, 자금 조달, 사업가까지 밀착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의 또 자율주행 산업협회를 설립해 부품기업과 정보기술 서비스 업종 간의 공동 연구 개발,
전략적 제휴도 촉진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 14종의 기술 자립을 위한 329억 원의 예산을 비롯해 올 한해 전원 전략에 2,82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펀드도 조성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도 2025년까지 10,000명의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기 부품 기업을 미래차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연매출 1조 이상의 부품 기업을 현재 13개에서 2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팟빵파티, 유튜브에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류 유추가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는 구독, 팟빵파티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